황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주거용 건물도 컨테이너 크레인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 바람은 거의 최면에 걸릴 듯한 금속 원통들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완벽하게 정렬된 그 원통들은 중국 동해안의 회색 하늘을 반사합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런 웅장함에 비해 예상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꽃도 없고 증기를 내뿜는 정유소도 없으며 시추탑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현대 중국 에너지 인프라에서 가장 전략적인 지점 중 하나입니다. 칭다오의 단중커우 항구 지역에는 50개가 넘는 거대한 탱크들이 일렬로 세워져 있어 중국 연안 항구 중 가장 큰 단일 원유 저장 시설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 7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 프로젝트는 이미 520만 입방미터의 정적 저장 용량을 완공했습니다. 이것은 3번 연속 건설 단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는 프로젝트의 야망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저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중국이 왜 강철, 콘크리트, 그리고 중공업 기술을 경제적 힘의 가장 조용한 무기 중 하나로 바꾸기로 결정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중커우 원유 상업 비축기지는 중국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 중 하나인 산둥성 칭다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중국의 주요 에너지 관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동구 해안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이 기지는 산둥항 그룹이 관리하는 복합단지의 일부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국영 콩글로메라트는 산하 모든 항구를 합쳐 중국 원유 수입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연속적인 확장 끝에 구축된 저장 용량은 520만 입방미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두, 장거리 송유관, 통합터미널과의 연계를 고려하면 연간 예상 처리 능력은 1106만 입방미터를 초과합니다. 즉, 부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개별 탱크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물류 시스템으로 고도의 운영 효율성으로 석유를 수용하고 분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제기됩니다. 결국 돈종코가 이미 지난 10년 중반부터 중요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왜 중국은 이를 3단계로 확장하고 이처럼 거대한 규모로 단지를 키우기로 결정했을까요? 이전 부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6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머큐리아의 지원을 받은 120만 입방미터 규모의 시설, 이 종코에 개장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독립정유소에 석유 수입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바로 산둥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수입 석유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항만의 처리 능력이 압박을 받으면서 유조선들의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인프라는 더 이상 새로운 상업적 역동성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산둥보드그룹은 체계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는 3가지 명확하고 점진적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단계에는 각각 10만 입방미터 용량의 탱크 16기와 보조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는 동일한 크기의 탱크 24기가 추가되어 저장 용량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3단계는 2023년에 완료되었으며 추가로 12개의 대형 탱크와 핵심 안전 구조물이 설치되어 총 52개의 대형 탱크가 마련되었습니다. 타 투자액은 49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이는 약 7억 달러. 이 영상이 제작될 당시 환율로 약 36억 헤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2개의 초기 단계가 가동된 이후로 이 단지는 누적 기준으로 거의 8천만 톤에 달하는 석유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저 가만히 저장만 하는 탱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회전율이 높은 전략적 비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수백만 세제곱미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까요? 가연성 제품을 산업 해안 지역 한가운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단저우커우 원유 상업 비축 기지의 3단계는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이 단지는 중국 최대의 해안 저장 단일 시설로 간주됩니다. 겉보기에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해 보입니다. 수십 개의 금속 원통이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내부에는 지반공학, 탱크 건설, 산업안전, 자동화, 항만 통합이 결합된 공학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석유를 물류 예측 가능성으로 바꾸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부유식 지붕이 장착된 1000입방미터 용량의 52개 탱크입니다. 액체 위에 큰 증기실을 유지하는 대신 지붕이 석유의 높이를 따라 움직여 증기 공간을 줄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징발 손실을 줄이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배출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규모로 보면 이러한 기술적 결정은 곧 돈이 됩니다. 수년 동안 보이지 않는 손실이 줄어들고 운영하기에 더 깨끗한 터미널이 됩니다. 하지만 간철보다 먼저 더 힘든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해안 토양입니다. 항구는 보통 압축 가능한 퇴적층에 쥐어지기 때문에 침하가 천천히 시작되어 구조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탱크의 기초는 집안 안정성, 제어된 다짐, 그리고 깊은 배수가 필요합니다. 하중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원유의 밀도에 따라 가득 찬 탱크는 8만에서 9만 톤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사는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16개의 탱크가 세워졌고 함께 공정 펌프실, 변전소, 그리고 최초의 자동화 시스템들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핵심 시설 덕분에 단덴코우는 더 큰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즉, 완벽한 하역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가스에서 즉각적인 병목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원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동일한 24개의 탱크가 추가되어 용량이 240만 입방미터 이상 더 늘었습니다. 이 확장은 단순히 용량만 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확장은 터미널에 보이지 않는 역량, 즉 내부 배관, 전력, 계측 장비, 중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재 진압 인프라를 확장해야 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저장 용량만 늘리고 이송 능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공급망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재고가 쌓입니다. 2023년에 완료된 3단계에서는 12개의 탱크와 화재 진압 전용 펌프실, 장비 기술실 등 중요한 안전 구조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설에서는 소방 시스템이 탱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 배관망, 고유량 펌프, 그리고 폼 시스템은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설계되어 있으며 이중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시스템이 고장나면 다른 시스템이 작동해 국지적 화재로 인한 에너지 공급 병목을 막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눈에 보이는 탱크는 전체 투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탱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수위 센서, 압력 모니터링, 릴리프 밸브, 낙늘 방지를 위한 접지,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물류 통합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탱크들은 단디앙쿠 항구의 4곳의 대형 저반 시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시설들은 대형 유조선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역된 원유는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 저장소로 이동하거나 즉시 장거리 송유관으로 이송되어 산동매륙의 정유소에 공급됩니다. 이 선석에서 탱크로, 그리고 탱크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연결은 시간을 돈으로 바꿔줍니다. 선박의 대기 시간과 정박 비용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터미널의 회전율을 가속화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재분배의 허브입니다. 그래서 단디앙쿠는 국제시장과 지역 정유시설 사이에서 전략적 완충 역할을 합니다. 유리한 가격 창이 열리면 대량으로 구매해서 저장합니다. 결국 이 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용량이 아니라 구조공학, 산업안전, 물류지능이 결합된 인프라로서 회복력을 높이고 병목 현상을 줄이며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 의사결정을 재편합니다. 단디안쿠 기지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기술적인 수치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지에 저장된 용량은 약 3,270만 배럴에 해당하며 이는 중국의 하루 평균 원유 수입량 기준으로 거의 3일치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이 단일 단지는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의 72시간 분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장 용량은 많은 브라질 해안 터미널보다 더 큽니다.
물리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는 원유로 가득 찬 2,000개가 넘는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과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이는 산업벨트 안에 작은 액체 도시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49억 위안을 넘는 이 투자는 약 4만 8천 대의 대중적인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는 여러 대형 병원 건설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저장 인프라에만 투자된 것입니다. 단디앙커우는 단순히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항구와 직접 연결된 단일 해안단지의 용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저반시설, 저장 탱크, 송유관이 밀접하게 통합된 구조 덕분에 단디앙커우는 단순한 저장고를 넘어 국가적 규모의 전략적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단계가 모두 완공되면서 단디앙커우는 보유할 수 있는 석유의 양뿐만 아니라 저장 능력을 예측 가능성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에너지 체계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즉, 이런 규모의 기지는 산둥의 정유 공장과 산업 체계가 국제 무역의 급격한 변동에 휘둘리는 것을 줄여주며 외부 가격과 국내 수요 사이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해상 운송로, 초대형 저반 시설, 송유관과의 통합은 지역 물류 경쟁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원유가 도착하면 효율적으로 하역되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으며 내륙으로 신속하게 재분배되어 항만 병목 현상과 선박 대기 비용을 줄여줍니다. 에너지 변동성이 두드러진 글로벌 환경에서 저장 인프라는 단순한 운영 지원을 넘어 경제 안보의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미래는 바로 이 준공 이후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세 단계가 모두 가동되면 이 단지의 연간 저장 용량과 연간 회전율은 110억 6천만 입방미터를 초과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탱크의 고정된 용량이 아니라 시스템이 1년 동안 얼마나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순환시킬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50개가 넘는 거대한 탱크들은 처음에는 과잉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에너지 안보, 통합 물류, 그리고 상업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정밀한 계산의 일부가 됩니다. 돈종코는 단순한 석유 저장소가 아닙니다. 산업적 효율성으로 수입, 저장, 유통을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벌 환경에서 선박과 정유소 사이의 이 전원을 통제하는 자는 단순한 인프라 그 이상을 통제하게 됩니다. 경제적 안정성까지 통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국의 대규모 건설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구축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에너지 판도를 지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이 상황을 뒤집는 것도 시간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힘찬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